어제 어머니 유품 정리하다가 장롱 뒤에서 현금 다발을 찾았대. 무려 2억 8천만 원이래. 뭐라고? 어머님이 그렇게 많은 돈을 평생 삼각김밥만 드시면서? 맞아. 병원비 아낀다고. 약도 제때 안 드시고, 옷은 10년 넘게 같은 거 입으시고, 난방도 안 틀고 장갑 끼고 지내셨는데, 그 모은 돈으로 뭐라도 하셨어야 했는데. 그게 제일 가슴 아픈 일이지. 마지막까지 나중에 쓸게라고 하셨대. 그 나중에가 영영 안 온 거야. 요즘 통장 보실 때마다 이런 생각 드시나요? 병원비로 써야 할까? 자식들 주려나? 이 돈 쓰다가 나중에 없으면 어쩌지? 우리 옆집 김 할머니 이야기 들어보세요. 평생 꼬깃꼬깃 모으신 돈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가셨습니다. 자녀들이 나중에 찾게 된 손대지 않은 2억 8천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정성껏 모아두신 돈으로 한 번의 여행도, 맛있는 음식도, 편안한 잠자리도 누리지 못하셨습니다. 이제 와서 돈 쓰면 사치 같아. 내가 아프면 병원비가 얼마나 들지. 자식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남겨줘야지. 지금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으신다면 댓글에 공감이라고 한마디만 적어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노년층이 자신의 행복을 포기한 채 통장 속 숫자만 지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을 오가매는 돈에 관한 두려움을 끊어내고 진정한 인생의 주인이 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보지 않으신다면 평생 모아둔 돈은 결국 남겨진 채 누리지 못한 인생의 아쉬움만 안고 가게 될 겁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왜 돈을 쓰지 못하고 인생을 놓치고 있는지 그 심리적 장벽들을 하나씩 무너뜨려 보겠습니다. 노후 인사이드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2억 8천만 원의 주인공은 제 친구 어머니의 실화입니다. 평생을 전략하며 사셨고 자식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도 단 한 번의 해외여행을 가보지 못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할까봐,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남겨주고 싶어서. 이 나이에 돈 쓸 곳이 어디 있겠어. 이런 말씀을 평생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갑작스러운 병으로 돌아가시면서 평생 모은 돈은 고스란히 자식들에게 갔습니다. 물론 자식들은 그 돈보다 어머니의 행복한 노후를 더 바랐다고 합니다. 이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층의 73%가 필요 이상으로 돈을 아끼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이들 중 85%는 자신의 남은 수명보다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충분한 돈이 있는데도 쓰지 못하고 죽는 걸까요? 그 핵심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자식들의 시선, 혹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의심. 이런 감정들이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돈에 대한 공포는 실제 경제적 상황보다 심리적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우리는 돈을 쓰는 행위 자체에 죄책감을 느끼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돈을 쓰지 못하게 하는 5가지 심리적 장벽과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머니, 그 가방 왜 사셨어요? 집에 가방 몇 개나 있는데. 그냥 돈 낭비 아니에요? 그냥 5만 원짜리 가방을 사고 들어온 어머니께 딸이 한 말입니다. 순간 어머니 얼굴이 굳었고 그 가방은 결국 옷장 속에 들어갔죠. 다시는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겪는 두 번째 마음의 벽입니다. 자식이 무서워서 돈을 쓰지 못하는 것. 특히 60대, 70대 어머님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자식이 한마디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 느낌. 마음 전문가들은 이걸 뒤바뀐 부모-자식 관계라고 합니다. 원래는 부모가 자식의 행동을 보살피는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식이 부모의 행동을 따지고 간섭하게 된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는 효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어 이런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또는 자식에게 꾸중 듣기 싫어서 자신의 원하는 것을 참게 됩니다. 옆집 박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항상 검소하게 사시던 박할머니는 평생 한 번도 비싼 옷을 사본 적이 없었어요. 어느 날 손녀 결혼식을 앞두고 한복을 맞추러 가셨는데 가격을 듣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렇게 비싼 걸 어떻게 사? 그냥 옛날 한복 입고 가야지. 그때 함께 있던 딸이 말했어요. 어머니 한번 사세요. 평생 아끼기만 하셨는데 손녀 결혼식에 새 한복 하나 못 입으세요. 할머니는 고민하다가 결국 한복을 맞추셨습니다. 결혼식 날 새 한복 입은 박할머니 얼굴은 정말 환하게 빛났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너무 비싸게 샀다며 몇 달 동안 자책하셨대요. 왜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렇게 자식 앞에서 돈 쓰는 걸 두려워할까요? 먼저 자식에게 좋은 부모로 보이고 싶어서예요. 나는 너희를 위해 아끼는 부모라는 모습을 지키고 싶은 거죠. 또 자식한테 핀잔 듣는 게 두려워서예요. 엄마 그런 거 왜 사셨어요? 라는 한마디가 부모에게는 큰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돼서예요. 내가 돈을 다 써버리면 나중에 아플 때 자식들이 고생할까봐 하는 걱정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대부분의 자식들은 부모님이 행복하게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식들이 진짜 원하는 건 부모님의 돈이 아니라 부모님의 행복한 모습이에요. 설문조사에 따르면 어른이 된 자녀 100명 중 82명이 부모님이 본인을 위해 돈을 더 쓰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또 78명은 부모님이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자식의 눈치를 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당당한 부모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평생 자식을 위해 애쓰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자식들은 그걸 이해할 거예요. 오히려 그걸 바랄 거예요. 나중에 건강해지면 여행 갈 거예요. 나중에 시간 나면 취미생활 시작할 거예요. 나중에 여유 생기면 그때 좀 써볼게요. 이런 말 자주 하시나요? 저의 오랜 친구 김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40년간 교직에 몸담으셨던 김 선생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정년 퇴직하면 꼭 유럽 여행 갈 거야. 내 평생 소원이야. 퇴직금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여행이었죠. 퇴직하고 첫 해는 집 정리부터 해야지라며 미루셨어요. 다음 해에는 손주 돌봐줘야 한다고 하셨죠. 그 다음 해에는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 좀 더 좋아지면 갈게라고 하셨고요.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죠. 반신마비가 왔습니다. 이제 그 여행은 평생 꿈으로만 남게 되었어요. 김 선생님의 여권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채 서랍 속에 고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 계획을 담은 공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년 봄 꼭 가자. 우리 모두는 나중이라는 달콤한 거짓말에 속고 있습니다. 나중은 보통 오지 않아요. 오더라도 우리가 생각했던 모습과는 아주 다르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건강과 시간은 예금 통장처럼 쌓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매일 조금씩 줄어들어요. 건강보험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92%는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75세부터는 활동 범위가 크게 줄어든다고 해요. 더 충격적인 통계가 있어요. 65세 이상 노년층의 68%가 하고 싶었지만 미루다가 결국 하지 못한 일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것이 여행이었고 그 다음으로 취미 배우기, 가족과의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계속 미룰까요? 우리는 미래를 너무 낙관적으로 봅니다. 나중에는 지금보다 더 건강할 거야, 더 시간이 많을 거야, 더 여유로울 거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또 지금 당장의 불안함이 나중에 후회보다 더 크게 느껴집니다. 지금 돈 쓰면 나중에 어떡하지? 라는 당장의 불안이
평생 못 해본 것에 대한 나중의 후회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수명을 실제보다 길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이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기간은 평균 71.3세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기간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 지금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 몸은 내년까지 여행을 갈 수 있을 만큼 튼튼할까? 5년 후에도 내가 지금처럼 움직일 수 있을까? 제가 상담해드린 80대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요. 정작 시간과 건강이 있을 때는 돈을 아끼고 돈이 있을 때는 시간과 건강이 없어. 그게 인생이야. 이 말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이 진실을 마음 깊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유명한 심리학자 데니얼 길버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하지 못한 일이다. 여행을 가서 돈을 썼다고 후회하는 사람보다 여행을 가지 않아서 후회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죠. 여러분의 나중은 지금입니다. 내일은 누구에게도 보장되지 않아요. 오늘 할 수 있는 행복, 오늘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미루지 마세요.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미루지 않기로 결심한 분의 사연인데요. 박 선생님은 40년간 교편을 잡으셨어요. 퇴직 후 5년 동안 나중에 하며 미루던 제주도 여행을 결국 결심하셨죠. 이 영상 보고 용기가 났어요. 아내랑 둘이 45년 만에 처음으로 제주도에 갔어요. 그날 진짜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박 선생님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또 하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 할머니는 평생 모은 5천만 원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시자 자식들은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어요. 결국 어머니가 평생 원했지만 못 이루셨던 것이 뭘까 고민하다가 그 돈으로 지역 어르신들 여행 기금을 만들었답니다. 돈은 결국 쓰이는데 정작 본인은 한 번도 누리지 못한 거죠. 이제 또 다른 마음의 벽을 살펴볼게요. 난 돈을 써도 될까? 라는 자격에 대한 의문이에요. 특히 평생 가족을 위해 사신 분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마음이랍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난 이 돈을 쓸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만났던 이제 막 72 되신 박 여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40년 동안 시골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셨던 분이에요. 퇴직하고 몇 년 뒤 만났을 때 그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평생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남편 내조하느라 제 자신을 위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 와서 돈을 쓰려 해도 이게 제 돈 같지가 않아요. 마치 남의 돈을 쓰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얼마나 슬픈 말씀인가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분이 자신의 돈을 자신의 것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현재 60대 이상인 많은 여성분들이 이런 감정을 느끼세요. 전업주부로 살아오신 분들은 내가 번 돈도 아닌데 어떻게 써? 라고 생각하시기도 해요. 평생 경제권이 남편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행복을 위해 돈을 쓰는 건 마치 허락받지 않은 일처럼 느껴지는 거죠. 어떤 분들은 자식 교육에 모든 걸 바치신 후 이제 남은 건 텅 빈 통장뿐이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그게 정말 사실일까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돈을 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마음 전문가들은 이것을 자기 가치의 부재라고 부릅니다. 너무 오랫동안 자신의 필요를 뒤로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 자신을 위한 투자나 소비가 마치 사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만났던 한 상담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랜 희생과 헌신이 때로는 자기 포기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차가 되면 자신을 위한 소비에 큰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전통적인 가정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절약과 희생을 미덕으로 배워오셨잖아요. 내 것 챙기기 전에 남의 것부터 챙겨라. 쓰고 남기는 것보다 아끼고 모으는 게 낫다 같은 가르침 속에서 자랐어요. 이런 교육이 너무 깊이 뿌리내려서 이제 와서는 자신을 위한 소비가 마치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속으로 따라 해보세요.
나는 나를 위해 돈을 쓸 자격이 있다. 한 번 더요. 나는 나를 위해 돈을 쓸 자격이 있다. 왜 여러분이 그 자격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평생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하셨어요. 그 노력과 시간은 그 어떤 돈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보상을 받을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가족의 행복과 직결됩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합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감정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랫동안 갖고 싶었던 작은 물건을 사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처음엔 불편하고 죄책감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이건 정상적인 감정이야. 하지만 내가 이 정도 나를 위해 써도 되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또 가족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털어놓으세요. 대부분의 가족들은 여러분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할 거예요. 한 80대 할머니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70이 넘어서야 비로소 깨달았어. 내 인생은 내 거야. 이걸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깨달으셨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이제 또 다른 두려움인 쓰는 게 무섭다, 가난해질까 봐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돈을 쓴다는 것, 특히 큰 금액을 쓰는 것은 너무 두려운 일이죠.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돈을 쓰면 언젠가 다 떨어질 거야. 나중에 아프면 어떡하지? 병원비가 얼마나 들지 모르는데.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돈을 쓰는 것에 대한 두려움, 특히 가난해질까 봐 두려운 마음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제 어머니 친구분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할머니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세 자녀를 키우셨는데 항상 만약을 대비해야 한다며 3천만 원을 따로 모아두셨답니다. 그런데 말년에 치매가 오셨고 그 돈을 어디에 숨겨두셨는지 기억을 못하셨어요. 자녀들은 병원비가 필요할 때마다 발만 동동 굴렀죠. 결국 정할머니는 그 모아둔 돈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몇 년 후 집을 정리하다가 장롱 깊숙한 곳에서 그 돈을 찾았지만 이미 늦었죠. 이런 이야기가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가난에 대한 공포 때문에 정작 필요할 때도 돈을 쓰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어려운 시절을 겪으신 부모님 세대는 이런 두려움이 더 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의료비라고 해요. 87%가 병원비가 많이 들까봐 두렵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노인 의료보장제도가 꽤 잘 갖춰져 있어요. 65세 이상이면 의료비 본인 부담금이 감면되고 중증질환은 건강보험 보장률이 80% 이상입니다. 또 노인장기 요양보험도 있어서 돌봄 비용 부담도 많이 줄었어요. 물론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사회적 안전망은 튼튼한 편이에요. 또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있어요. 바로 자신이 이미 보유한 자산과 연금이에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개인연금 등 매월 꾸준히 받는 수입, 또 자녀들의 지원 등을 다 합치면 생각보다 더 큰 안전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무 상담사인 제 친구는 이렇게 말해요. 많은 노인분들이 자신의 재정 상태를 실제보다 더 불안정하게 느끼세요. 하지만 실제 계산해보면 적정 수준의 지출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80대 노인이 평생 모아둔 1억 원으로 고급 요양시설에 들어갔어요. 6개월 만에 돈이 바닥날까봐 걱정했는데 알고 보니 그 요양원 비용은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대요. 결국 그분은 돈을 거의 쓰지 않고 돌아가셨고 남은 돈은 자녀들에게 갔죠. 정작 조금 더 질 좋은 삶을 누릴 수 있었는데 말이에요. 작은 행복을 위한 소비와 재정적 안정은 양립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매달 10만 원씩 자신을 위해 쓴다고 해서 미래가 불안해지진 않아요. 오히려 그 작은 행복이 건강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제가 만났던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가난 공포는 실제 경제 상황보다 심리적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 공포가 삶을 질식시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가? 내가 한 달에 10만 원을 나를 위해 쓴다면 정말 미래가 불안해질 만큼 타격이 클까? 대부분의 경우 그 답은 아니오일 겁니다. 그럼 이런 돈 쓰기가 무서운 마음은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우선 내가 실제로 얼마나 가진지 정확히 알아보세요.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 얼마인지,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보험은 어떤 걸 들고 있는지, 집이나 땅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매달 얼마를 쓸 수 있는지 계산해보세요. 막연히 돈이 없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 숫자를 보면 마음이 더 편해져요. 다음으로 작은 돈부터 써보세요.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좋아요. 이 돈은 오직 나를 위해 쓸 돈이라고 정해두고 꼭 써보세요. 맛있는 간식을 사 먹거나 좋아하는 책을 사거나 영화를 보러 가는데 써보세요. 처음엔 좀 아깝고 불안할 수 있지만 조금씩 익숙해질 거예요. 그리고 물건보다는 좋은 경험에 돈을 써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비싼 물건을 사는 것보다 좋은 추억을 만드는데 돈을 쓸 때 더 오래가는 행복을 느낀대요. 친구들과 차 한잔 마시기, 가족과 가까운 곳으로 당일 여행 가기, 평소 배우고 싶었던 취미 배우기 같은 것들이요. 꼭 비싼 것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노인분들을 많이 만나본 한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돈을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해요. 비싼 것보다는 마음에 오래 남는 좋은 경험이 더 행복하게 해줘요. 돈은 결국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구예요. 사용하지 않는 도구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모은 돈, 그것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있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요. 지금까지 우리는 돈을 쓰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마음의 벽들을 살펴봤어요. 자식 때문에 나중으로 미루다가 내가 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또는 가난해질까봐 두려워서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었죠. 이제는 이 마음의 벽들을 허물고 나를 위한 소비를 시작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자식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들아, 딸아, 엄마가 평생 아끼며 살았는데 이제 조금은 나를 위해 써보려고. 물론 너희한테 부담 주고 싶진 않아. 근데 내가 행복해야 너희도 마음이 편하잖아. 어떻게 생각해? 대부분의 자녀들은 당연히 쓰셔야죠. 라고 대답한대요. 사실 자녀들은 부모님이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라거든요. 둘째, 나를 위한 돈 쓰기 확인표를 만들어 보세요. 이거 정말 도움이 돼요. 이걸 사면 내가 정말 기쁠까? 이 정도 돈은 내가 지금 쓸 수 있을까? 이걸 사고 나서 후회하지 않을까? 이 세 가지에 다 그렇다고 답할 수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해보세요. 꼭 비싼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작은 기쁨이 모여서 큰 행복이 된답니다. 셋째, 작은 행복 목록을 만들어 실천해 보세요. 평소에 하고 싶었는데 미뤄왔던 일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오랜 친구랑 맛있는 건 먹기, 근처 예쁜 카페에서 차 마시기, 읽고 싶었던 책 한 권 사기, 가까운 곳으로 하루 여행 가기, 예쁜 옷 한 벌 사기. 그리고 지금 당장 실천해 보세요. 오늘 저녁 3만 원만 꺼내서 당신을 위한 작은 선물을 사보세요. 작은 행동이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제가 만난 윤 할머니는 75세에 처음으로 10만 원짜리 화장품을 사셨어요. 처음엔 너무 비싸다고 망설이셨지만 매일 아침 그 화장품을 바르면서 오늘도 예쁜 애라고 말하는 습관이 생겼대요. 그 작은 변화가 윤 할머니의 하루를 환하게 만들었답니다. 혼자 돈 쓰기가 어색하다면 친구들과 함께 해보세요. 친구들과 함께 맛집 탐방을 하거나 소규모 여행 모임을 만들거나 함께 배우는 취미 교실을 다녀보세요. 함께하면 죄책감도 줄고 기쁨은 2배가 된답니다. 여러분이 돈을 쓰는 건 낭비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투자예요.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요. 제가 만난 많은 노인분들 중에는 내가 10년 전에 이 깨달음을 얻었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깨닫는 것도 절대 늦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드릴게요.
돈은 남겨주는 게 아니라 남기지 않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모은 돈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있는 거예요. 90세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처럼 사람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 건 한 일이 아니라 하지 못한 일이야. 오늘 바로 시작하세요. 평생 아끼고 모으며 살았던 여러분에게는 행복할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누군가의 노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부모님이 돈 쓰는 것을 어려워하신다면 이 영상을 보여드리세요. 혹시 지금 마음에 와닿은 문장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따뜻한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